팰리스의 역사적인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 1905년 창단 후 첫 우승, 맨시티를 꺾고 이룬 우승, 중요한 사항들 좀 살펴보겠는데요. 역시 현대 축구에서 이제 더 이상 점유율은 의미가 없다. 전반전은 81%에 달했던 점유율, 결국 맨시티는 최종 점유율 후반전까지 78%, 거의 80% 가까이를 유지했지만, 그러면서 23개나 슈팅을 때렸지만 빅찬스는 하나밖에 없었다. 선제골을 내준 상황에서 더더욱 이 과르디올라의 축구는 결과를 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혼란을 영입했는데 그 혼란이 실제적으로 이제 크로스봉을 확보하는 연결 능력과 공중볼 능력에 있어서 사실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오히려 마테타 같은 선수나 정말 높이의 강점이 있고 헤더의 강점이 있는 선수를 공격 옵션으로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유형의 축구를 하는 이들이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5명의 선수 교체가 가능해진 요즘 시대에는 정말 다양한 패턴의 공격이 가능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빠른 선수, 기술이 좋은 선수, 킥이 좋은 선수, 오른발이 특히 좋은 선수, 왼발이 좋은 선수, 양발이 되는 선수, 높이가 좋은 선수, 다양한 선수들을 가지고 다양한 축구를 할 수 있어야 이길 수 있고 우승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이 답답한 전면 수비를 깰 수 있고 그래야 보는 사람들도 재밌을 수가 있다. 너희들이 안티풋볼했어 라고 탓할 게 아니라 그걸 깨지 못한 걸 탓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뭐 판정적인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어도 이번 이 패배에 대해 맨시티가 팰리스가 소극적으로 수비적으로 축구했다라고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공간 열어주고 그냥 지랄하는 거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무려 6개나 선방을 펼쳤던 핸더슨이 이날 경기 맨 오버 더 매치로 선정이 됐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전반 16분에 나왔던 선제골이었고 또 후반전에도 정밀묘하게 61분, 즉 61분이면 16분이잖아요. 이때도 무뇨스의 골이 터졌는데 그게 아쉽게도 오프사이드에 살짝 걸려서 무산이 됐었고 그때 이제 마크 게이가 후반전에 입었던 부상으로 인해 레르마로 교체가 됐는데 레르마가 중앙 미드필더지만 왼쪽 풀백 역할을 맡으면서 수비를 또 잘 지켜줬고 또 맨시티는 76분에 사비뉴와 마르무시가 계속해서 공격을 못 풀어가자 포든과 에체베리를 투입했는데 에체베리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에서 정면으로 때렸고 타이밍도 늦었고 포드는 여전히 폼이 살아나지 못했고 결국에 지금 전체적인 선수들의 몸 관리, 컨디션 관리, 부상 관리가 안 됐던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가 무너졌다. 시즌 내내 이런 운영이 이어졌기 때문에 무관이 필연적이었고 전술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도 단조로웠다. 이제는 맨시티의 축구가 단조롭다. 다 뻔히 읽혔다라고 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테타가 지쳤기에 78분에 은케티아를 투입했던 팰리스인데 마테타만큼의 높이나 또 지켜주고 연기 능력은 없지만 은케티아가 빨리 뛰어주고 세컨드볼도 잡아주고 분주히 움직였기 때문에 역시 충분히 자신의 전술적인 역할도 해줬고 역습도 잘해줬고요. 와튼도 부상으로 빠졌는데 휴스가 들어와서 잘 버텨줬고 모든 면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경기 운영이 좋았기 때문에 이 승리는 글라스너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 기록을 또 보시면은 23번의 맨시티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6개밖에 안 됐다라는 거, 빗나간 슈팅도 7개였지만은 10개나 상대 수비의 블로킹에 막혔다라는 것 자체가 팰리스가 다 내려서서 골문을 사수한 것도 있긴 한데 그 사수한 상태를 뻔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풀어내지 못한 것은 과르디올라의 숙제인 것이지 현대 축구의 숙제이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날 경기 선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전술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은 마테타라는 확실한 9번 선수의 능력이 디아스와 그바르디올을 묶어놨고 오라일리의 인버티드 풀백 전술이 무뇨스의 이 팰리스의 오른쪽 위 무뇨스의 사이드 공격에 완전히 뒤를 내주고 말았다. 이 인버티드 풀백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홀란과 마르무시가 사실상 투톱으로 뛰면서 더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2명의 미드필드를 구성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에제와 사르가 수비 상황에서는 내려와서 카마다 와튼과 박스형 미드필드로 4명을 이루게 됐거든요. 이 4명을 상대로 더브라이너와 베실바가 답답했고
오라일리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마르무시가 내려와주면서 맨시티 역시 4명의 미드필더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무뇨스를 막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오라일리가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어서 더브라이너, 베실바, 오라일리의 간격이 벌어졌고 마르무시가 사실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해주다 보니까 사실 중원에서도 수적 우위가 생겼으며 사비뉴와 도쿠의 사이드 돌파 공격은 도쿠는 항상 리처즈나 무뇨스 내지 리처즈나 사르와 2대1로 붙어야 됐고 사비뉴도 미첼 게이랑 계속 2대1로 붙어야 됐어요. 즉 결국에는 공격 상황에서 계속 수적 열세를 맞이했던 것이고 그때 올라갔던 아칸지가 오른쪽 풀백으로서 기술력과 공격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맨시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공을 중심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고 위치적 우위도 가져가지 못했고 질적 우위도 가져가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질적 우위는 1대1 수적 동의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 1대1 상황 자체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선수 개인적인 기량에 질적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과르디올라의 포지션 플레이가 하나도 이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 겁니다. 평균 위치 보시면은 팰리스는 완전히 내려가서 자기 지정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마테타는 역습했고 사르도 역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카마다가 굉장히 부지런히 밑에서 커버해주고 카마다가 숨은 사실을 이날 MVP였다고 할 정도로 압박을 잘해줬어요. 그리고 가장 필드 플레이어 중에 뛰어났던 것은 무뇨스였고요. 맨시티는 모든 선수들이 앞에 있었지만 마르무시와 혼란이 상대의 3백에 완전히 묶였고 사이드 공격수도 상대의 윙백과 센터백 내지 미드필더의 협업에 완전히 묶였고 나머지 선수들은 말씀드린 대로 오라일리는 어정쩡했고 아칸지도 이 좌우 풀백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미드필드는 외로웠고 풀백은 약했고 센터백 2명은 사실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웠잖아요. 결국 맨시티는 이날 경기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득점 장면은 팰리스의 선제골 장면, 결승골 장면은 토트넘과 경기에 이미 나왔던 플레이를 왜 맨시티는 대비하지 못했느냐. 골키퍼가 보낸 롱볼, 마테타가 상대 2명, 맨시티 2명의 센터백을 상대로 공을 지켜내고 카마다에게 줬고 카마다는 다시 마테타에게 주죠. 카마다를 막아야 했던 베실바와 더브라이너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사실 수비력이 부족한 공격적 자원이다 보니까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역할이 부족했고 그리고 무뇨스가 뒷공을 달려들 때 오라일리가 왼쪽 풀백인데 인버티드 풀백으로 이동하다 보니 그 뒷공간을 커버하는 속도, 타이밍, 공간 모든 것들에 대해 미비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마테타가 에워싸여 있지만 오른쪽 뒤로 빼줘버리면 그냥 허점이 생기고 반대편에는 에제가 달려 들어오고 그 상황에서 무뇨스의 크로스를 마테타가 마치 받을 것처럼 이동하면서 베실바, 디아스, 그바르디올을 다 가운데로 몰아놨지만 사실은 공은 뒤로 빠져서 에제가 해결했고 에제 같은 경우도 아칸지 뒤에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달려 들어왔기 때문에 아칸지가 막을 수 없었고 그래서 골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오프사이드 판정을 통해 VR로 취소되긴 했지만 롱스로인이 이어졌던 후반전의 공격 장면, 팰리스의 공격 장면은 총공세를 펼치다 이렇게 한 번의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냈던 팰리스인데 이 공이 흘러나왔을 때 열심히 달려 들어온 무뇨스의 슈팅이 수비에 막히고 오르테가의 선방에 막혔잖아요. 흘러나온 걸 다시 무뇨스가 때려 넣었던 이 무뇨스의 집중력까지 정말 팰리스는 감독의 전술도 좋았고 그 전술을 수행한 선수들의 능력도 좋았고 또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제의 또 퀄리티, 마테타의 높이, 연계 능력, 무뇨스의 저돌성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규율을 갖추고 강한 투쟁심을 보였던 것. 크리스탈 팰리스는 어찌 보면 영국 축구의 그 전통에 걸맞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고 글라스너 감독은 프랑크푸르트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끈 것에 이어 팰리스의 FA컵 우승을 이뤄내면서 토너먼트의 정말 강자다, 승부사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중요한 게 팰리스의 이 우승 여정 8강에서 풀럼의 3대0 4강에서 에스턴빌라의 3대0 결승에서 맨시티의 1대0 FA컵 전체 여정에서 하부리그 팀을 만났던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1실점으로 우승했다. 이것도 대단했습니다. 수비 축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 약팀이 우승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이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준TV는 모든
축구계의 빅매치들, 관심 가는 매치들, 모든 경기들 함께 보면서 분석해드리고 또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준TV를 통해 유럽 축구 입중계 또 그 외에도 많은 축구계 빅매치 입중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